백 교수님,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 특검 법안도 제출을 했습니다만은 자기들로서는 언론개혁 1호 법안이라 해가지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냈어요. 그 내용은 지난 3년 전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넣어가지고 이 언론중재법을 개정하려고 했어요. 그때도 이 야권이 180석을 했으니까. 그러나 이 언론계뿐만 아니라 여론의 질타를 받고 포기했던 거 아닙니까? 철회를 했죠. 네. 또 국제적인 이런 언론기관이라든가 단체에서까지도 그건 악법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번에 또 정청래가 또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갖고 언론한테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언론중재법 내용을 보면 사실은 그 반론 보도도 그 소위 오보를 냈던 부분하고 비율을 같이 똑같이 보도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3배 정도의 그 손해배상을 물리게 하는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언론 재갈 물리기법이라는 비판이 왜 가능하냐면 예를 들어서 기사를 내보냈을 때 그게 약간의 착오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침소봉대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언론중재법에 의해서 제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민사상, 형사상, 그 다음에 이 언론 보도에도 오보 냈던 부분에 같은 분량으로 지명 같으면 전체적인 부분, 방송 같으면 전체 시간을 모두 이렇게 보도를 하거나 게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문제죠. 정의에 입각한 보도를 했을 때 그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공격의 빌미가 엄청나게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기자가 소위 말하면은 이 저널이 제대로 된 보도하는데 엄청난 이축이 돼버립니다. 확 줄어들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적 언론 보도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짜 뉴스라든가 그렇습니다. 이게 페이크 뉴스라고 해서 이런 것은 부분을 가려야죠. 구분을 해야죠. 불구하고 이걸 포괄적으로 언론중재법에 이걸 많이 통과를 시킨다고 하면 지금 만약에 야권이 여권이 또 된다라고 했을 때도요 엄청난 후폭풍이 옵니다. 이걸 왜 강가를 하는지 뭐 윤석열 정부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재명에 대해서 한마디 보도 못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언론이 그걸 어떻게 이 사건이라든가 이렇게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걸 100%다 확인하고 보도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갖고 그걸 징벌적 손해배상 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물리면은 언론이 제 기능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제보가 들어왔을 때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팩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혹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요. 그래야 사회가 맑아지고 그다음에 악이 팽배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정의라는 게 뭡니까? 그런 악의 구조를 끊어내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보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막혀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면서 점점 악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회 정화적인 측면이라든가 정의로운 측면에서도 또 공정과 상식적인 측면에서도 이 언론중재법은 결코 이게 통과돼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악용될 소지가 훨씬 크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왜 정청래 의원이 강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은 언론개혁이라고 하지만 거대 야당이 언론까지 장악하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얼마 전에 이 양문석 지금 의원이 됐습니다마는 자기 딸 그 11억 불법 대출 받은 거 그거 언론에서 보도되니까 뭐 특정 언론을 가리키면서 내가 국회의원 뺐지만 다르면은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만들어가 그 언론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겠다 문을 닫게 만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 야당이 생각하는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에다가 재갈을 꽉 물려가지고 야당을 비판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집권할 때까지 그대로 끌고 가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전략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비리라든가 문제가 있는 걸 보도를 이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막아버린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국민들이나 국가적으로도 뭐 굉장히 큰 손해거든요. 뭐 김준혁 그 지금 당선인이긴 합니다만은 김준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굉장히 논란된 부분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언론의 재갈을 물린다라고 하면 보도를 할 수가 없어요. 보도 못하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국민이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정말로 어두운 세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언론중재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악용될 소지가 훨씬 크다라고 하는 측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회에서 지금 모든 언론 그 회에서도 이 부분을 언론중재법 반대하고, 제가 아침에 조중동뿐만 아니라 많은 신문을 보면 사설이나 칼럼에서 굉장히 비판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현 야권에서도 이런 어떤 비판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언론중재법을 과연 통과를 시켜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도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할 수가 있고 또 명예훼손 소송으로도 얼마든지 형사 사건으로 다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네.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언론 겁주기 법입니다. 사실은 개정안 낸 게. 네. 언론 꼼짝 마, 우리들 비판했다간 당신들 죽어, 뭐 이런 식인데,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언론 그 자유 지수라고 내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경 없는 기자회가 계속 지금 180개국을 상대로 해서 그 언론 자유지수를 계량해 갖고 내는데, 우리의 경우는 지난해 2024년에 47인데 지금 2024년에는 한 해 만에 62위로 떨어졌어요. 추락했죠, 추락. 189개 중에 62위입니다. 62. 다른 부분 네. 다 선진국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웬만한 것은 다 10위 안팎에 있는 우리 여러 국력의 척도들 아닙니까? 근데 언론 자유는 62면 이거 중간 수준으로 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야권이 이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언론을 제약하는 그런 법안을 낸다는 것은 정말 양식 있는 의원의 행태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가장 큰 수혜자가 비리 정치인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리 정치인. 일반 뭐 국민들이야 언론한테 뭐 어떻게 해보지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비리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그런 권력을 가지고 언론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특권층을 위한 언론 재갈 물리기다. 저는 이렇게 타이틀을 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언론 관련 단체는 물론이고 국제 언론인 협회라든가 또 국경 없는 기자회, 해외의 언론 관련 기관들까지도 이런 악법이 또다시 3년 전에 그렇게 난리 법석을 쳤는데 또 발의됐는지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이런 성명까지도 지금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언론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합니다만은 언론인들이 느끼는 것은 또 그렇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습니다. 언론 자유지수가 떨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당까지도 여기에 가세해 가지고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언론에 이 족쇄를 채우려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런 부분이 정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개념 있는 국회의원들이 발의가 됐을 때 이걸 정말 채택하지 않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네.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